시청역 교통사고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운전자하고 그 안에 두 분이 뭐 이것만 이제 음성이 들린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 블랙박스를 못 봤고요. 제가 엊그제 화요일 날 지금 보여지는 CCTV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해 차량,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오디오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럼 그 오디오가 한 200m 이렇게 주행하면서요. 200m 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시속 100km로 가도 한 8초 가까이 되겠죠. 예, 또 한번 쿵 하고서 또 갔으니까 전체로 한 10초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로 이제 블랙박스에 담겨 있는 오디오가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한 30초 이상은 돼야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초라 그러면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이것만 있어 갖고서는 그거 갖고서는 급발진이다, 운전자 실수다라고 그걸 갖다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 사고는 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 운전자 잘못인지, 아니면은 차량 결함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한간에는 뭐 부부싸움이 하는 마음이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요. 글쎄요. 그게 처남 칠순 그 잔치에 갔다가 나오다가 호텔에서 웨스틴 조선 호텔이요. 거기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 직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고 장소가 여러분들 어딘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보니 그게 아마 시청 앞이 아니고요. 프라자 호텔 뒤쪽 골목. 그래서 그 프라자 호텔 뒤에 조그만 골목인데 그거 말고 그 다음 골목인 다음 길인 것 같아요. 거의 일방통행 길인데요. 이 시청에서 신세계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앞에 웨스틴 조선 호텔 앞에 아시아나 큰 그 광고판이 있거든요. 그 아시아나 그 승무원이 이렇게 여성 승무원 사진 크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 길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여기 어딘가? 그러면 시청 덕수궁을 기준으로 어디지? 근데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한블리 녹화를 하면서요. 다음 주에 제가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나와서 쭉 가면서 인도를 덮친 그 현장, 그리고 또 계속 또 진행하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멈추게 되는 거기까지 쭉 걸으면서 모든 것을 그 당시를 이렇게 차가 갔던 길을 제가 걷고요. 저 PD 작가들이랑 같이 그래서 한블리에서 89회 때 7월 30일이 되겠군요. 네, 7월 30일 방송 때 그때 심층적으로 한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여태까지 각 언론에서 나왔던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또 이런 주장이 있고 저런 주장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다 팩트 체크한다는 마음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CCTV와 그다음에 목격자 블랙박스 그리고 이 경찰서 이제 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곧 아마 공개할 것 같아요. 예, 종합적으로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심층적으로 방송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여러분들 이 페달 블랙박스요. 이 페달 블랙박스의 이 중요성을 진짜 이번 사고를 통해서도 글쎄요. 이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더라면 한 방에 이게 급발진이다. 아니다. 운전자 실수다. 그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발이 어디로 가 있는지 발이 뭘 누르고 있었는지 이걸 보면은 이 페달 블랙박스는 전방, 후방, 그다음에 발 이게 세 개 같이 한꺼번에 보여지는 거죠. 이 페달 블랙박스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주장대로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안 밟혀졌다. 그래서 이게 급발진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운전자도 피해자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가속 페달 밟고 실수로 계속 그러고 한 10여 초 동안 짧은 시간이니까 실수다. 그러면 운전자 크게 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페달 블랙박스인데 이 페달 블랙박스를 제가 만들어낸 지가 1년 반
됐나요? 근데 아직까지도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어요. 아예 설마 내가. 근데 설마가 사람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진짜 이 페달 블랙박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급발진인지 아닌지를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모 기자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통 제 기자 저 전화를 잘 안 받는데요. 요즘 저한테 걸리면 다 기자분들한테 오는 전화예요. 그리고 제가 그저께 이 급발진인지 아닌지 지금으로서 전혀 알 수 없다. CCTV 갖고 모른다. 그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 브레이크 발만 닿아도 불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PD들한테 브레이크에 발만 닿아서 불이 들어오는지 조금이라도 눌려야 되는지 한번 실험해봐. 저 지하주차장 가서 실험해봐 그랬더니 한 1cm 정도는 밟혀야 불이 들어온다고. 네. 자, 어때? 그랬더니 PD 한 사람 앞에 있고 뒤에서 보고 그래서 발을 누르는 거죠. 페달을. 그러면 조금이라도 눌려야 돼. 발만 닿아서는 불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또 실험할 겁니다. 요번에 저희 PD들한테 자, 한 사람은 여기서 발을 찍고요. 발을 찍고 그러면서 발을 찍었을 때 살짝 댔을 때 브레이크 등이 뒤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0.5cm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 1cm 됐을 때 들어오는지 또 한 1cm 이상 눌러야 들어오는지 그것을 똑같은 차 G80이라고 그러나요? 볼게요. 예, 그 똑같은 차로 실험해 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은 발만 닿아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브레이크 등 안 들어왔다, 브레이크 안 밟았다 그러는데 과연 어느 정도 밟아야 브레이크 등이 뒤에 보이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실험할 거고요. 그저께 이제 한 30분 동안 정리해 놓은 이유는 어차피 기자분들한테 저한테 전화 올 게 뻔하니까 제일 포인트가 급발진이냐 아니냐.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 잘못이라도 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또 만약에 급발진 사고라면 그러면 피해자들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었죠. 그게 뉴스에 많이 보도됐죠. 예. 제 이름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한문철 불박 오디오 중요. 뭐 모든 언론에서 다 전부 다. 예. 전부 다. 예. 엄청 많이. 그리고 또 방송에서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것을 그걸 갖다 일부 발췌해서 그걸 갖다 그대로 이제 인용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렇게 해놔야지 다른 기자분들이 갖다 쓰시지 한 기자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은 똑같은 통화를 제가 한 번 통화할 때마다 기자분들 자기들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10분씩 통화, 5분 내 10분씩 통화를 갖다가 지금 보도된 게 한 50개 이상일 거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린 건데요. 자, 그러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형량에 대해서, 이제 또 형량에 대한 또 기사가 많더라고요. 형량이, 이게 다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금고 5년의 실형이 이제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의 잘못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경우에요. 그럴 때는 운전자의 형량은 금고 5년 실형이 선고될 것이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모든 그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다 그러면 집행유예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항소심에서 그러나 쉽진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할 때는 금고 5년이 예상되고 그리고 다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무죄는 뭐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텐데요. 예,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사가 판단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급발진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면은 그 블랙박스에서 이게 왜 이래 브레이크 안 들어 여보 꽉 잡아 뭐 이런 게 들어있어야 아주 강한 그 무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실수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그 언론 보도된 것에 보면은 그 난간이 저 부산 영도에서 뭐가 커다랗게 굴러갖고 덮쳐서 어린이 사망한 그런 사고 있었잖아요. 네, 그 사고 이후로 버려 아주 튼튼한 난간이었어요. 그때 그냥 난간이 후두둑 해갖고 성냥개비 무너지듯이 그 부산 영도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에요.
이번 사고 현장도 그 난간이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의 아주 그냥 어설픈 난간이었대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가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그런 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다 모든 것이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자, 그러면 이번 사고에 있어서 이제 형량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하고 있을 때요. 여기 검버섯도 좀 하는 커버하느라고 이제 메이크업 조금 하고 이제 미용실에 들렸다 이제 방송 시작하는데요. 저한테 이런 얘기가 이렇게 보통은 잘 안 받아요. 근데 마침 미용실에 있을 때 왔길래 그냥 받았죠. 예. 기자한테 온 게 뻔하니까요. 그랬더니 모 신문의 기자인데요. 변호사님. 그래서 통화 괜찮으세요? 해서 내가 지금 통화를 길게 못하고 하나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딱 물어보는 게 이번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시켜야 시킬 필요성은 없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형 기준을 상향시켜요? 어차피 그건 금고 5년이에요. 최고가 5년입니다. 그걸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불가능하죠. 양형 기준 더 높이면 안 되나요? 아니, 양형 기준 어떻게 높여요? 법에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서 10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그러면 10년 이하 중에서 이럴 때는 징역 1년, 이럴 때는 징역 2년에서 3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양형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 그게 최대가 10년이거든요. 10년 이하라고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최고가 5년이에요. 최고가 5년인데 그걸 어떻게 상향시켜요? 다수가 사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양형 기준도 5년이죠. 5년보다 더 높아지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하는 얘기가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법을 개정해야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저한테 그럼 법을 개정해서라도 더 형을 더 높여야 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건 제가 의견을 낼 건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으면 법을 고쳐서 지금은 5년 이하인데 그걸 10년 이하로 한다든가. 근데 이것은 일부러 그랬으면은 그건 살인이죠. 예, 만약 일부러 예컨대 뭐 아이씨 오늘 승진한데 에이씨 그러면서 아무한테나 막 그러면 그건 묻지마 살인이죠. 그거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근데 교통사고는 실수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건 실수이기 때문에 살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에 의한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는 최고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음주 사망서 그런 얘기를 그 특가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가법에 무형운전 취사죄가 있고 또 일명 민식이법이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했을 때는 그때 3년 이상. 그렇게 3년 이상이니까 30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최소가 3년이죠. 근데 교통사고는 최고가 5년입니다. 금고 5년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이 다수 희생자가 나오는 그럴 때는 좀 더 높게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특별법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것은 글쎄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지금은 최고가 5년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거 쉽게 생각해 보면은 유사한 사고를 우리가 지난 2017년도인가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봉평터널 사고 아시나요?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하던 그 버스가요. 네, 영동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졸음운전하다가 터널 입구에서 앞에 승용차를 덮칩니다. 2016년 7월에 있었던 저 버스가요. 네. 네. 이 사고로 그 승용차 완전히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에 타고 있던 아주 꽃다운 20대 초반의 여대생 넷이 한꺼번에 넷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한 여러 명이 크고 작게 다치는 이런 사고. 이 사고요.
하나의 사고로 4명이 사망했죠. 다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종합보험이나 또는 공제에 가입돼서 공수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졸음운전은 그 12대 이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무진장 크게 다쳤으면 중상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상해 아닌 부상사고는 보험 처리로 끝납니다. 그럼 사망자가 문제죠. 한 사고로 사망 4명이요. 이 사고도 역시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했지만은 최고치가 5년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에 1심에서는 금고 4년 받았습니다. 양쪽이 같이 항소한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는 4년 6월. 네, 4년 6월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고가 왜 4명이나 졸음운전으로 4명이나 사망했는데 왜 4년 6개월밖에 안 됐을까요? 그건 최고치가 5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치 5년.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지금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이제 처벌하는 거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268조가 뭘까요? 형법 268조. 업무상 과실. 업무상 과실이죠. 예,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졸음운전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이에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그때가 5년이야. 형법 268조에서 이건 일부러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거니까 최고치가 5년이에요. 그리고 피해자 과실이 크거나 또 원만하게 합의되거나 그랬을 때는 피해자 과실이 크고 원만하게 합의되면 그 벌금형도 가능해요. 근데 이번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하나도 없죠? 예, 이 사고랑 이 봉평터널 사고랑 그 이번에 시청역 앞에 사고도요. 거기서 운전자 잘못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는 피해자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피해자 잘못 하나도 없이 날벼락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같게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가해 운전자 100% 잘못, 피해자 잘못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처벌이 지금 저 기자분들은 처벌 5년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최고가 5년이에요. 왜 5년이지? 한 사람 사망했을 때 5년이니까 그러면은 요번에 시청에서 사망한 사람이 9명이면은 5, 9, 45, 45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예. 형법 40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러는데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한 개의 행위가 하나의 행위죠. 인도를 덮친 거. 그래서 여러 개의 죄에 해당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인도를 덮쳐서 여러 명이 사망했어요. 여기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결과가 됐어요. 예. 근데 그때는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여기도 5년이야. 여기도 5년이야. 제일 무거운 게 5년이에요. 그래서 형법 40조와 형법 268조에 의해서 최고가 5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운전자는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 최고가 5년입니다. 9명이나 사망했는데 그게 말이 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자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자꾸 더 높게 처벌할 방법이 뭐냐면 불가능합니다. 법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음주운전에 이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음주 사망사고 그때 윤창호법이죠. 네, 윤창호 군 그 억울하게 사망한. 그래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생겼듯이 또 어린이 보호구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그렇게 뭔가 좀 새로운 게 뭐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특별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형법을 개정하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수의 희생자가 저렇게 생겼을 때 예컨대 요새 뭐 중대재해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운전자의 그러니까 이 피해자 잘못이 없고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서 다수의 이러한 피해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때는 더 높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형법 자체를 형법에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요걸 더 5년 이하를 갖다 10년 이하로 더 높이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 기자분께서 좀 서운하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희생자가 많을 때는 운전자 잘못으로 전제가 되는 운전자 잘못이죠. 운전자 잘못으로 희생자가 많을 때는 지금의 5년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주기를 바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은 저는 전문가라고 해서 뭐 전문가 의견 막 그렇게 뉴스에 보도되는 거 그렇게 저는 별로 저한테 어떤 얘기 해달라면 저는 좀 말을 좀 아끼는 편입니다. 그거는 시민들의 공감대에서 해야지. 아까 그 기자분은 제 목소리를 해서 기사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법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268조, 제가 볼 때는 268조를 이거를 더 높이는, 이걸 더 높여서 예컨대 진짜 그 신호위반을 그냥 무지막지한 신호위반에서 그냥 한꺼번에 여러 명이 뭐 그런 경우 같이 5년 이하가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법이 생긴 지가 언제예요? 1953년도에 생겼던가 형법이. 형법 생긴 게 7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많지 않고요. 업무상 과실로 이렇게 사고 나는 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흉기, 아주 달리는 흉기, 진짜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잖아요. 묻지마 살인을 예컨대 흉기를 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어떻게 9명을 사망케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 자동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동차가 우리의 교통수단일 때는 참 편리하지만은 그런 이 자동차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처벌 형량을 이 형법을 고치든가 아니면 여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요거를 고치면 되죠. 이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입니다. 형법을 안 고치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268조의 이게 268조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것을 차에 의한 것은 더 높게 하자. 여기다 10년으로 하면 돼요, 요거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10년까지 가능한 거죠. 또는 아니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럴 때는 예컨대 15년 이하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형법보다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고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이 내용이 또 이제 보도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청역압 사고 유죄 인정되더라도 9명이나 사망했는데 최고 형량 5년. 5년을 넘는 것은 불가능. 근데 이런 이제 기자분들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 사람 사망했을 때 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입장은 1명 사망이든 9명 사망이든 똑같이 진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대형 참사일 때는 더 처벌을 좀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71년 전에 정해져 있던 5년 이하 지금 업무상 과실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람 다치게 한 거 이거와 자동차를 향해서 팍 달려가고서 이거는 차원이 다르는 거죠. 옛날에는 업무상 과실 53년도 우리나라 자동차 몇 대 있었습니까? 몇 대 없었어요. 그때 해봤자 자전거 타고 가다 사람 다치게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는 이 형량을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 거기서 특히 치사일 때는 5년 이하의 금고가 이게 한 10년 이하 기본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 15년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운전자는 실수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은 묻지마 살이니까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조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게
정부 입법이 될지 국회에서 입법이 될지 일단 어디에서든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이 형량을 손질하는 요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정해져 있진 5년 이하 금고, 이게 최고치가 5년인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고에 블랙박스,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청역앞 운전자가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잘못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그럼 유죄가 되는 거죠.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처벌은 최고치가 얼마일까? 왜 최고치가 5년밖에 안 될까? 네, 거기에 대해서 법조항과 또 비슷했던 보행평터널 사고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